주부 고영애님은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우. 그런데 이를 어째 요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꿈쩍도 안 하는데요. 야 정진아, 이거 김치통 좀 꺼내줘봐. 아이고 김치도 못 꺼내 이제. 할머니 다 되는 거. 아 그거 어떻게 들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김치도 못 들어. 이제 할머니 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쌀통 좀 이리 좀 놓아봐봐. 여기다 놔? 아 여기다 올려봐. 야 그게 몇 킬로인데 그걸 내가 드냐? 그건 그렇지. 아이고. 이게 그래 예전에 지도 다녔는데. 낑낑대면서. 야 젊었을 때 같으면 내가 이거 문제도 없지. 지금이니까 그렇지. 비일비재 하죠. 제가 없으면 또 제 와이프가 도와주고 아버님이 도와주시고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사는 고영애입니다. 아들 유정진입니다. 점점 아 왜 이러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할 때 무거운 것 들을 때 주부니까 김치통 들을 때가 뭐 제일 힘들고 뭐 불편한 점 많죠. 소나기 힘이 약해서 병뚜껑 열기도 쉽지 않다고요.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끝이 없어 살림. 점점 피곤하더라고요. 집안일도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적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힘도 빠지고 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예전에 비하면 한 20%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안일 하는 것. 저 스스로 삶의 질이 확 떨어진 거죠. 모든 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엄청 초라하죠. 요즘엔 외출도 꺼려진다는데요. 길거리 이렇게 걷다 보면 약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저기 언제 내려가나? 제 몸 컨디션이 그 정도 다운돼가 억지로 세상을 사는 느낌? 이러다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을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은. 위험 신호가 엄청 많이 온 것 같아요. 몸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고요. 일단은 제가 사실 환자분을 뵙기 전에 환자분의 일상생활이 찍힌 비디오를 좀 보고 왔어요. 이렇게 육교를 내려오시는 장면이나 네. 그 집안에서 이제 무거운 좀 김치통이었나요? 네, 이제 그거를 드시기가 좀 힘겨워 보이시더라고요. 네. 아무도 없어갖고 꼭 들어야 할 때는 그쵸. 제가 들어보면 밤에 막 엄청 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그런 정도예요. 좀 상당히 좀 심각도가 있으시네요. 네. 최근 1년 동안에 체중 감소 있으셨나요? 네. 5kg? 5kg? 네. 그리고 신체 움직임 중에서 쭈그리고 앉는다든지 무릎 꿇고 앉는 자세에 제한이 있나요? 네, 전혀 못합니다. 악력 검사를 좀 해볼 네. 거예요. 있는 힘껏 쥐어 짜시는 거예요. 쥐어 짜주세요. 시작! 꾹꾹꾹꾹꾹꾹꾹 체성분 분석하실 네. 거거든요. 신발 벗고 올라 앉아서 누워 보실게요. 체성분 분석은 내 몸속에 있는 수분, 지방, 근육량 등을 측정하는 검사고요. 평소 걷는 속도로 모니터까지 출발하세요. 신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SPBB라고 불리는 3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10초간 균형 유지하는 거를 볼 겁니다. 균형 잡고 있어 볼 건데
얘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본인 가능한 빠른 속도로 5번 할 건데 다리 쪽으로 몸을 숙여서 몸을 일으켜 볼게요. 아, 못 일어나요. 안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피검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근육 상태, 네. 그다음에 우리가 노쇠 평가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50가지 인자를 좀 포괄적으로 평가를 같이 했는데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증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하신 정도이고요. 근감소증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근육의 기능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 능력이 함께 감소하는 종합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근감소증의 대표 증상은요, 체중 감소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전신 쇠약감을 느끼거나 또 무기력감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근감소증을 진단할 때 단순히 근육량 감소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근육량 감소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근육의 힘이 감소하거나 신체 활동 능력이 같이 감소하는 경우, 이 경우에 근감소증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근육량 감소가 있으면서 네. 악력이나 보행 속도와 같은 신체 기능이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근감소증이거든요. 네. 네, 3가지가 다 떨어져 있으세요. 네. 근육량은 물론 근육의 힘과 기능이 전부 기준치 이하, 중증 근감소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근감소증이 아닐까 염려된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의자에서 5회 일어나는 시간을 측정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종아리 둘레를 재봐도 됩니다. 중증 근감소증의 경우 낙상과 또 심한 골절을 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자주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골절상을 입으면 거동이 어려워져 근육이 더 빠지고 운동량이 감소하니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올라가죠. 우리가 이러한 근감소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 지표가 약 8배까지도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은 이미 진행하기 전에 초기 단계나 직전 단계에서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더 늦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적기에 오셨고 2주간의 어떤 그 솔루션을 좀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찬란한 황혼으로 물들어가는 호숫가에 한 부부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당신 저봐, 황금빛 석양처럼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두 분이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인데요. 하늘도 너무 예쁘지? 힘들지? 쉬었다 가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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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나 보네. 다리도 아프고. 아니 산을 옛날에 남한성을 쉬도 않고 올라갔었는데 그러게. 아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그런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허벅지 살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8년 차 부부인 이름은 최기준. 서영미입니다. 두 사람은 꽃다운 대학 시절에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렸죠. 일도 열심히 하고 애도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런 캐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기준님은 무려 40년간 엔지니어로 활약했답니다. 65세까지는 직장 생활했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거를 거의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정년 퇴직을 했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쉬면 좀 몸이 편할 줄 알았는데 몸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이 정도로 좀 컸는데 많이 좀 줄었죠. 근육도 빠지고 그 기분도 다운되고
뭐 그런 걸 느끼는 영미님은 최근 들어 전에 없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이렇게 쥐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거나 까치발을 오래 뜨고 있거나 이러면은 쥐가 나더라고요. 척추가 이상 있는 거야, 아니면 근육이 빠져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병원 가봐,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한갑이 지났으니 이 양반은 이제 조금씩 그런 것 같아. 나도 뭐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체력이 딸리는 것 같은 건 느꼈어요. 중년을 지내가지고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년부터 어떻게 그 사망할 때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부부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비교해 봤을 때 몸무게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어요. 한 1.5kg 정도 줄었어요. 1.5kg 정도 저절로 줄었어요? 네, 저절로 줄었어요. 그러셨군요. 근육량과 근력, 신체 기능 및 노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심한 환자들 있죠. 근감소증이 좀 병적으로 진단을 하는 수치까지는 아니세요. 근데 근감소증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근력과 근육량은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문제는 신체 활동 능력, 특히 하지 근력 쪽이 약하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5번 이제 하셨었잖아요. 보통 12초를 커트라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11.82예요. 그러니까 딱 경계예요. 이런 분들이 근감소증 가능성이 높은 군이라고 보통 그렇게 일컬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절한 시기인 게요. 이미 근감소증이 너무 진행되면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질 여지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주관적인 불편감은 느끼지만 의학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은 이때가 가장 예방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근감소증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은 나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 감소와 근육 기능의 감소는 사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몸이 40대가 넘어가면 1년에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육의 기능의 경우는 1년에 약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근감소증에 대해서 적절히 관심을 갖고 잘 예방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은 사실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사실 최 기준님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가장 의학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 분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근감소증 상태는 우리 서영민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병적인 근감소증 상태는 아니신데 앉았다 일어났다 5번 하는 게 14.76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감소증 진단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으세요. 그런데 체열 검사 결과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 기준님은 근감소증의 위험도가 똑같이 높기도 하지만 당뇨병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저희가 당화혈색소 6.5%를 가지고 당뇨병이 있다 없다 진단하거든요. 지금 최 기준님이 11.9예요. 2배예요.
한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 혈당 수치면 응급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근감소증도 근감소증이지만 당에 대한 약 처방을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사실 근감소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일반 환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뇨병의 병인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당뇨병은 단순하게 당이 높은 병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합성을 관장하는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있는 병입니다. 이러한 인슐린 호르몬은 당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저항성이 높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이러한 저항성을 낮추는 약제를 사용하고 당뇨병을 함께 관리해 줘야만 효과적인 근감소증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의자 스쿼트입니다. 무릎 옆에 밴드를 거시고 발을 골반 너비보다 넓게 하신 다음에 양손을 어깨에 올리시고 허리를 펴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 보면 체중이 엉덩이에서 발 쪽으로 실립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 이때 힘들어가는 근육은 허벅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버티면서 앉는 게 중요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동작을 12회씩 3세트를 하시는데 강도가 약하신 분들은 횟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허벅지 근력이 약하신 분들, 이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쿠션을 의자 위에 올리시면 돼요. 쿠션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 역시 손을 어깨에도 올린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는데 쿠션 높이만큼만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얕은 스쿼트가 되겠죠. 이렇게 높낮이를 쿠션으로 조절하신 다음에 스쿼트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련됩니다. 역시 12회씩 3세트를 해주시면 돼요. 난 스쿼트는 못해. 그러신 분들은 밴드를 발바닥에다 걸고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댄 상태에서 밴드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 구부렸다가 쭉 펴는 겁니다. 하나. 다시 구부렸다가 쭉 펴세요. 둘. 다시 구부렸다가 다리 뻗기 운동이죠. 네. 이렇게 뻗어주시고 반대쪽도 무릎을 구부렸다가 쭉 뻗어주세요. 하나. 이때 가슴 쪽 부위는 고정이 돼야 돼요. 여기 고정. 이게 딸려가면 안 되겠죠. 다시 둘, 쭉. 셋, 쭉. 네, 이렇게 레그 프레스 동작을 루프 밴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운동은 발 앞볼 쪽에 밴드 걸고 밟으세요.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정확하게 걸칩니다. 이게 밴드가 자꾸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게 넓게 하신 다음에 손으로 고정시키세요. 자, 그 상태에서 뒤꿈치 들어 올립니다. 하나. 그럼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요. 다시 내려놓고 둘. 천천히 내려놓는데 완전히 다 내려놓진 않아요. 셋. 일어나서 밴드를 허리춤에 고정시키고 뒤꿈치 올렸다가 내렸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벽에 기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잡고 뒤꿈치만 올렸다 내렸다.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로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쉬운 동작으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팔 옆으로 올리신 다음에 밴드 팽팽하게 만드시고 다시 천천히 아래로 내려서 어깨 펴주시는 거예요. 이때 등을 조여주세요. 하나. 다시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후, 둘.
다시 올렸다가 내리면서 셋. 한 번 더. 다시 올렸다가 네, 밴드를 가슴 라인에 이렇게 걸치신 다음에 앞으로 쭉 끌어당겨서 엄지손가락,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살짝 구부렸다가 쭉 뻗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 발 뒤로 밴드를 걸쳐서 밟아주세요. 밟아서 딱 걸쳐주세요.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반대쪽 발목에다가 걸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발 세우고 허벅지 손으로 고정. 그 상태에서 무릎 펴는 하나. 이때 미끄러지지 않게 양말을 신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둘, 내렸다가 셋, 앞허벅지 힘들어. 넷, 천천히 내리면 떨리죠? 떨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육이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반대쪽도 밟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폈죠? 그냥 내리면은 덜 떨리는데 이렇게 쭉 펴고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내리겠다 생각하면은 떨리는데 이게 근세포를 자극하죠. 근육이 힘을 주면서 근육을 길어지게 하는 자극이 근육의 힘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죠. 이렇게. 자, 이제 레그 플렉션, 무릎 구부리기 동작인데 발목에다 걸친 다음에 반대쪽 발목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의자를 조정하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하나. 다시 뒤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구부리고 다시 천천히 놓고, 이게 천천히 놓는 게 중요해요. 다시 구부리고 천천히 놓고 반대쪽도 각도를 잘 조정하신 다음에 무릎 펴고 천천히 구부리세요.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천천히 구부리고 뒤허벅지 힘을 의도적으로 주세요. 다시 뒤허벅지 힘을 쭉.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라도 써줘야 돼요. 근감소증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질병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발바닥에다가 밴드를 걸고 허리를 팝니다. 그 상태에서 쭉 끌어당겨서 가슴 펴고 하나, 다시 둘, 네, 옆구리를 지나쳐서 척추 뒤로 팔꿈치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어깨를 펴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펴고 허리 펴고 하나, 둘, 셋, 뒤허벅지 스트레칭을 하면서